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저는 국회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국정원이 PC,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시인하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내부 자료에서 속속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해킹을 문의하고 떡볶이 맛집이나 벚꽃 축제 소식을 알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걸 보면 우리 국민의 PC와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인 국정원 해킹 의혹 대응에 나섰는데요. 최고위 회의 시작 전 JTBC의 카톡 해킹 시연 영상을 시청한 지도부는 해킹 의혹 추궁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 사찰이 가능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지난 대선 전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 누구든 휴대폰 대화 내용과 사진, 문자, 카톡, 전화번호 등 휴대폰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대화를 엿보고 엿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기술과 장비가 없고 또 통신회사도 협조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수사와 재판 결과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또 연구 목적을 위해서 도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우리 당은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만약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이 있는 국회가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누리당도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더 큰 심판이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문 대표의 지적처럼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절차와 정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대외활동 시에 주로 사용하는 위장명은 5163부대, 그리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업체는 해킹팀입니다. 운영계약은 나나테크라고 하는 국정원 및
경찰청 해킹 시연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입한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또는 SNS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동영상을 본 내용과 같습니다. 구입한 시기는 2012년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매년 2015년까지 매년 비용을 사용에 대한 운영 비용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핸드폰은 이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남의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조리 도청기계로 돌변이 되고 동영상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이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가지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 자기 정보가 이제 완전히 상실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2012년이면 지금 현재 국정원장 때는 아닙니다. 댓글과 기타 정치 개입을 밥 먹듯이 하던 그 시절에 이 해킹 프로그램이 구입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그 안드로이드폰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 담당자의 소유자의 해킹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믿는 저는 탈나라에도 없습니다. 구입한 정황을 보면 지금 통신비밀법에 의해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모조리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 과정이나 구입 절차도 불법입니다. 급히 최소한도 주요당직자의 스마트폰 대표님을 포함해서 주요당직자의 스마트폰이 이런 종류의 스파이웹이 심어져 있는지를 빨리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현재 이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한 것은 위키리크스에도 띄어 있습니다만 이텔리 업체의 내부 의사소통은 이태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분량이 한 책 정도 수준인데 그 내용에 저희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기타 다른 방법들도 최소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원해서 이것은 국정원의 개인정보, 정치정보,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밀 정보를 모조리 장악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저희들에게 경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당의 주요 정보들이 거의 국정원에 손바닥 보듯이 보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이후에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정해야 될지는 둘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영국 물리학자 뉴턴이 17세기에 과학적 성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의 가장 큰 공로는 과학을 교회라는 과거가 아닌 물리학이라는 미래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뉴턴 물리학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 과학을 만든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이것도 모두 이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주의라는 거인들의 어깨에 우리가 어째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번 의혹을 끝장보겠다는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야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16 쿠데타 새벽 3시를 기려서 5.16 부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군사 독재 시절 악명 높았던 차라리 중앙정보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사찰 감청 프로그램 구입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대북 정보와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표절은 했지만 베끼지는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특히 총선과 대선 때 집중된 것은 어째서입니까?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감청 사찰 코드 유인 소재는 왜 그렇습니까? 서울공대가 평양에 있습니까? 벚꽃축제는 묘양산 벚꽃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르스는 북한에도 창궐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인 카톡은 북한 사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안랩 모바일 백신은 북한에서도 사용합니까? 아니면 안랩에서 수출한 것입니까? 북한은 최신 갤럭시 폰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 대해서 유인 코드를 깔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정원은 그러고도 북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너무 깔보는 작태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국정원은 단추만 누르면 북한용 소리가 나는 자동 응답기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름 끼치는 무서운 감시 사찰입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사회에서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정원을 슈퍼 빅브라더로 만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민 사생활까지 실시간으로 사찰당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지독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진상 규명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을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원래는 최고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인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안 의원은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상조사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등을 3가지 활동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격으로 삭제가 가능한 디지털 증거는 가급적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 의원의 기자간담회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로부터 특위위원장 제안을 받고 11시경에 수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위원의 명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3가지 기조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3번째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에는 정보위나 미방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내부에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부분을 나뉘어서 소위원회로 설치해서 역할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당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내 컴퓨터가, 내 휴대폰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계실 국민들의 불안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시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당 차원에서 먼저 일들을 시작하고, 그렇지만 저는 바람직하기로는 여당도 함께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종걸 원내대표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들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인선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모실 생각입니다. 국민 인권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자기가 가진 휴대폰이나 PC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약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실 확인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해킹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되었더라도 원격으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증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처음 삭제된 상태에서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제 다른 파일들이 덧붙여 쓰여지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거 없이 이제 속단하거나 반박하는 건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증거 찾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분들 중에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서 원하시는 분들 검사를 하게 당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동 방향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그 진상 규명,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두 부분은 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속된 상임위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 적절하게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외부의 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해킹 분야에 대한 그 민간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이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해킹 관련해서 벌써 20여 년 정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대학, 연구소, 그리고 민간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당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원하면 해킹 여부를 검사해 준다고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내일 당 차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국민들이 스마트폰 해킹 여부까지 검사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건 여야 가릴, 사실 이건 여당, 야당 가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항지역 4선 중진 이병석 의원의 TK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우리 김무성 대표님의 이 새누리당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 한 발언이 지금 520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견인해온 위대한 지역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룬 힘은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 경북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녹색 외교로 극복하고 국격을 높인 힘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구 경북인이었습니다. 창조 경제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나가고 위한 온 심력을 기울이고 있는 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 경북민입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과 소통하신 후에 당정청 소통을 하십시오. 끝으로 아리랑 한 소절로 본 의원의 충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대구 경북 버리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상. 이병석 의원의 TK 아리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인권이 유린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침묵하며 세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답답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정원은 스마트폰을 해킹하기 위해 포르노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는데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을 얼마나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2012년 대선 전에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대선 때 사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내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중간에 지치지 말고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팟짱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박정호 기자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랍니다. 팟짱을 응원해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